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PMI 예상치를 하회한 내용이 나왔고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서비스 대면 서비스가 좀 둔화돼서 일자리 증가율도 좀 많이 20년 7월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월 주택 판매 예상치가 상회한 결과치를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NAR에 따르면 향후 몇 개월 동안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며 재고가 개선되면서 평준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구매자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및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주기도 했고요. 유럽의 8월 제조업 PMI는 예상치보다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봉쇄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의 유로존 전체 수요 억제 및 공급 차질에 따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우려하며 금융의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시켰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단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왜 우리은행하고 SC제일은행 등등은 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뭐 요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끊겠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미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테이퍼링 연기 가능성으로 인해서 약간 달러화가 약세로 흘러갔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 내 해당 코로나 확산 우려가 완화되고 지난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좀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암호화폐 펀드 운용자산 67조 원대 5월 이후 최대 폭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만큼 암호화폐 쪽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시드가 잘 모인다라는 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금융 전문가 10명 중 8명 디지털 자산이 5년에서 10년 안에 실물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의 의미는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자의 15만 달러 상당의 NFT를 첫 구매했다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NFT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의 의미는 NFT를 내가 살려두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부분에 따른 회복세를 조금 보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지 않겠냐라는 저희 매우 주관적인 또 해석을 또 해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분석가 채굴자 비트코인 보유량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ATM기 업체가 비트코인 웰의 2분기 매출 40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ATM 한 대당 평균 매출은 15,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디지털 위안화 중국의 선물 거래 첫 사용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의 지하 하에 보관 수수료의 결제에 사용되었으며 거래는 다랭 상품 거래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디지털 위안화가 실시간 은행 간의 결제를 통해 선물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효율적이며 안전한 지불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더가 8월달 들어 최소 23억 테더를 추가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경쟁에 따른 스테이블 경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더의 취약성에 따른 투자자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뭐 6월, 7월 달까지는 추가 발행 부분이 1도 없다가 최근에 다시 좀 좋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거의 없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암호화폐 펀드 6주 연속 유출 멈추고 유입세로 전환이 됐다. 다시 기대감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솔라나가 지난주 기간 암호화폐 상품 자금 유입량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서 2,1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며 6주 연속 유출세를 멈추고 유입 전환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크립토펑크가 NFT 최저 72더에 상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스위스 금융업체 3사가 기간에 테조스 기반의 토큰화 자산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의 코인 락업 해제일이 조만간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플로우 코인 락업 해제일 9월 22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을 시작을 한다. 자, 그라운드X,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자회사 3곳과 삼성전자 SDS 자회사 등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모의 실험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쓰임새를 조금씩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소득층이나 약간 좀 가난하신 분들에게 특별적인 그런 테스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배경은 중국에서 좀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으로 에이다가 오르는 이유 추정 3가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현재 빗썸 기준으로 대략 3,000원대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보게 되면 알론조 업그레이드 임박 에이다 3개월 만에 2달러를 돌파했다. 에이다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9월 12일 날 알론조 하드포크 및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를 곧 할 것이다. 이게 되면 자동화된 대출 거래를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상당한 높은 가치를 줄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해 드린다고 하면 맨날 이 찰스 형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지금은 중간 단계에서 이거를 바꾸기가 좀 많이 힘들다. 오래 걸릴 거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에이다를 조금 띄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에이다는 천천히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의 속도는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 따른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오히려 하나하나씩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나 다시 그런 측면이 이더리움 대비보다는 좀 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진행을 하고 그런 형태에서 플랫폼이 나왔을 때 더욱더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내비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일본의 비트포인트 거래소 에이다 상장 일정 공개 8월 25일 일본의 최초 상장이 또 되면서, 일본 좀 많이 까다롭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또 소식도 남아져 있으면서 상당히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이다 서밋이 9월 25일자에 있는데, 또 이런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그 이벤트 속에서도 아무런 진짜 별 소식이 없으면 안 보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또 떡밥을 또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무한의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에이다가 생각보다 투자 자금력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모집도 잘 됐고 ICO 할 때도 잘 됐고, 특히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골고루 좀 잘 집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결집성이 거의 리플과 거의 비슷하게 홀더들이 잘 이겨내주고 잘 버텨주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기존의 스테이킹 부분에 있었을 때 에이다는 따로 락업 기간이 따로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올 수 있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또한 이자 놀이도 이번에 좀 많이 가담이 되면서 상당히 그 이자라도 좀 더 챙겨 먹기 위해서 이런 전략도 좀 잘 먹혔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이다가 생각보다 좀 더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무래도 시세만 보았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프로젝트를 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게 꼭 시세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내용 뭐 에이다 왜 언급을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구독자님이 또 계셔가지고 요 부분 언급하면서 같이 저희 생각도 조금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에이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으로 피델리티 임원 비트코인 바닥 쳤다라는 상승 추세가 재개가 되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1970년대 금 가격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며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재개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피델리티 임원은 비트코인 회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주요 암호화폐 자산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신호를 보고 있다고 말을 했으며, 그는 55% 가격 조정 기간 동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관광객의 비중이 현재는 전체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은 자신의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주소 수와 호들러, 장기 투자자, 홀더 포함해서 비율 등의 주요 펀더멘탈을 제시를 했는데요. 팀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주소 수는 3,430만 개로 정점을 찍은 후에 최저치 3,180만 개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3,350만 개로 다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들러 또는 10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해온 엔티티 또 그간 계속 누적되어 현재 시장 1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엘사바도르 대통령이 9월 초 비트코인 사용 장려를 위해 ATM 키오스크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ATM기 쪽이 또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런 부분과 현재 비트코인 강세 추세는 이전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글래스노드의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강세장은 대량의 레버리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 가격의 움직임은 시장에서 높은 레버리지 오픈 포지션에 힘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강세장은 시장에서 공개 파생 상품 포지션이 동일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안정적이며 동시에 변동성이 적어 투기 거래자들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 범위에서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 미결제 약정을 여전히 증가할 수가 있다. 무기한 선물 계약은 일반 선물과 동일하지만 기한은 없으며 이러한 선물의 자금 조달은 현재 시장의 심리로 나타나며 온체인 자료에 따르며 자금 조달률이 약간 긍정적이나 롱으로 좀 변했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게 상승 기간에 비교를 했었을 때 이는 현재 동일한 양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를 주긴 했고 그게 롱 포지션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끼쳤다. 뭐 이 정도 선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잭슨홀 미팅이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잭슨홀 미팅에 좀 관심을 많이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거의 대부분 과거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또 잠깐 뭐 주식시장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잠깐 한숨을 돌렸던 배경은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로 인해서 약간 좀 달러도 쉼표를 좀 찍고 오히려 나머지 부분이 반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게 카플란델러스 총재가 우리 지금 상황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상당히 매파적인데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응이 재밌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파월의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질명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잠잠해질지 위로 더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직은 진행 중이죠. 미국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 일부 주는 벌써 안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것만 좀 제거가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부분도 되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저의 생각은 이렇게 봐요. 원래 보고 나서 해석을 하는 게 더 명확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분의 입장은 애매모호하게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지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테이퍼링 안 해요 하면은 뭐 코인 시장 더 날아갈 수 있고요. 주식 시장 더 날아갈 수도 있죠. 이게 결코 우리한테 좋을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없죠. 어차피 맞아야 할 매 같은 존재입니다. 매. 예, 사랑의 매죠. 예, 어차피 맞아야 할 거 미리 맞고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게 좋은 것이지 오히려 늦게 맞으면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예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안 하면 왠지 그 다음에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시장이 거의 딱 누가 봐도 이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너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는 좀 편하겠죠. 근데 입장에서는 이때 무조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하나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파월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개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파월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겠죠. 한 가지 카드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미루고 싶지 않는다라는 그런 립 서비스를 많이 했던 배경 또한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에 조금 해놓고 테이퍼링 먼저 해놓고 약간 좀 보다가 다시 좀 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고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선택이 항상 두 가지의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에 안 해버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서는 원래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면 피곤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좀 더 지켜보는 형태로 갈 것인데 그게 정말 읽기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이 어차피 그냥 보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인지 한번 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니와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테이퍼링 한다라고 해도 큰 약세를 조금 더 기간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금방 빠르게 회복할 확률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코인 시장은 그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는 좀 존재를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테이퍼링 하나로 한국의
자꾸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대출도 막아버리고 그런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아시아 쪽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현금의 시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의 분위기는 어느 쪽이 시드가 제일 많죠? 그 어느 쪽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따른 현금의 시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면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미치는 영향자가 크진 않겠죠. 그 대신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에 따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국가를 뺀 나머지 쪽은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좀 더 베팅을 하고 싶은데 10,000원조차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때 얼마만큼 될지는 저도 예측은 힘들지만 아마 약세가 나올 때는 그 약세를 절호의 찬스로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의 기간이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과제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조만간에 회초리 갖다가 때릴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근데 때리는 시점이 도래를 할 때쯤에 미리 피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코인 시장이 정말 여력이 없는 시즌으로 아마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점은 좀 피하자. 그리고 테이퍼링도 가까워지는 그런 눈치 싸움을 좀 보게 되면 그때도 좀 피해보자. 뭐 요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은 아마 8월 달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9월, 10월 달 보면 대충 각이 나오겠죠. 그거 보고 올 연말 한번 잘 농사 지어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월세 이 부분에 있어서 연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의 월세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줄만 보면 저는 이 부분 안 빼고 저는 돈적인 부분만 보도록 했어요. 돈적인 부분만. 근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출을 옥죄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상하게 월세를 해준대. 그러면 대출을 옥샌다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매매는 힘들고 초기 시드가 많이 부족하기 힘들고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겠다라는 건데 요게 안 되니까 말 나오니까 요걸로 전환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부분에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대출인 것인가 라고 보았을 때는 물음표이지 않을까. 차라리 요거를 더 많이 키워주고 현금의 시드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월세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돈은 또 소멸성이에요. 요거는 그래도 남긴 하죠. 예, 예. 큰 시드가 남긴 하죠. 요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연말정산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작고 소중한 연말정산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가끔씩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또 많이 회식으로 영상이 좀 나가기 힘들 때마다 중간에 뭐 보고서용, 땜빵용 영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땜빵용 부분을 보게 되면 느끼는 점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이제 보고서가 재미가 없죠. 네,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